안녕하세요. 로열킹 김정철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지금 제가 이번에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이유는 최근에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이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제대로 설명을 해야겠다. 이게 이제 법을 잘 전문적으로 취득하거나 또는 실무에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그냥 뭔가 그냥 검사가 사라지고 중수청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검찰개혁을 통해서 뭔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세히 들어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제가 법리적으로 좀 설명드리고자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검찰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거하는 것을 벗어나서요. 검찰이 통제돼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페이스북 글에 자꾸 이제 손오공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손오공이 누구냐? 그게 바로 저는 검찰을 빗댄 겁니다. 손오공이 있어야지만이 특금 요괴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 특금 요괴를 잡는 손오공이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금고화를 씌운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필요할 때 특금 요괴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손오공이 없이 저팔계하고 사오정만으로 요괴를 대응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정말 강력한 특금 요괴는 상대하기 어렵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 무법천지가 되었을 때 그 특금 요괴들은 마음껏 화보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결국 수사의 공백이나 또는 부실한 수사,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막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 점점 정치권에 있는 이미 기득권 세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권력형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매우 약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공직자 비리라든지 각종의 뇌물 사건, 선거 범죄, 대형 금융 범죄, 뭐 과한 엄청 옛날에 큰 뭐 방산 비리 이런 것들을 수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손오공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고 지금 국민들이 어떤 부분을 오해하고 있고 이것이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제 법안으로 제시가 된 것이 뭐냐면 김용민 의원이랑 뭐 각종의 민영배 의원 등이 뭘 제안했냐면 검찰청법 폐지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법을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검찰청법이 폐지되어서 각종의 검찰이 수사하는 걸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두 가지 법안을 동시에 같이 발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폐지되는 것과 함께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공소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두 번째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공소청 설치와 관련된다는 얘기는 검사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국민들이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뭔가 분리를 하고 검사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한테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면 또 달라집니다. 이게 제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또 굉장히 큰 권력형 피해를 입었거나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를 고소했는데요. 그 고소한 것이 수사가 되는지 기소가 언제 될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미궁에 빠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소라고 하는 거, 공소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검사가 기소한다라고 하는 기소는 기본적으로 수사를 전제로 합니다. 기소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수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활동을 얘기한다. 이게 수사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한다는 건 뭘 하기 위한 거냐면 기소를 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단순한 절도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경찰이 수사한 다음에 기록 주면은 검사가 보고 기소하면 돼요. 지금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종의 간단한 사건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단순한 절도 사건 이런 것들은 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요. 그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넘기고 있어요.
그럼 검찰은 그냥 보고 서류만 보고 기소합니다. 지금 이미 수사와 기소는 분리가 돼 있어요. 거의 99%의 사건은. 그러면 이 사건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꼭 필요하느냐라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 수사와 기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건들은 그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들만 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권력형 범죄라든지 각종의 증권 범죄, 난이도가 높은 자본시장법 사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이런 사건들은 누가 그것을 수사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져요. 이번에 검찰청이 없어지면요. 지금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수단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경찰청에서 중소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서 수사를 한다? 그 수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설사 했다고 칩시다. 자, 문제는 요즘 사건의 복잡한 사건은요, 수사를 하면 막 10만 페이지 됩니다. 그럼 10만 페이지가 돼가지고 사건을 수사한 다음에 이거를 공소청으로 넘겨요. 그럼 공소청이 그거 10만 페이지를 받아서 기록을 막 봐요. 보고, 이거 기소해야겠는데? 이거 가지고 공소장 써야지? 이게 됩니까, 이게? 여러분한테 내가 아무리 전문가라도 기록만 종이만 이만큼 수십 기록을 몇 트럭을 갖다 준 다음에 이거 보고 기소해. 그럼 기소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에 관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독일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수사기관으로서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수사 조직이 없을 뿐이지 검사가 수사 조직을 통괄하면서 그 수사 조직을 통해서 자기가 수사를 지휘하고요. 그 지휘한 결과에 따라 자기가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애초부터 그런 관여가 없이 그냥 머리가 없는 거예요. 독일은 팔 없는 머리라 그래요, 검사를. 근데 지금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기로 했어요. 검찰청법을. 그러니까 머리를 없애는 거지, 아예. 머리가 아예 없고 손하고 발이 그냥 생긴 거예요. 손하고 발이 만들어준 다음에 그 사람들이 기소를 하겠다는 내용을 써주면 그럼 검사는 그냥 기록만 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수사한 적도 없지, 기록을 관여한 적도 없지, 근데 어떻게 수사하냐고. 그러면은 제대로 된 기소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기소가 된 이후에 공소 유지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공소청법, 그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법률, 제가 법률의 내용을 쭉 봤어요. 법률에 있는 내용에는 결국은 공소처법에는 공소 제기하고 영장 청구에 관련된 일들, 이 정도 관련된 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꾸려면 형소법을 바꿔야 돼요. 그 형소법은 놔두고 지금 특별법을 만든다는 거야. 형소법에 보면 이미 198조에 보면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다 그 이하에 써 있습니다. 197조, 196조 이런 데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돼 있어 검사가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서 동일성 해치지 않는 범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각종의 불송치됐다가 이의가 돼서 들어온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동일한 범위 내에 수사할 수 있도록 다 규정돼 있죠. 그리고 각종의 보안 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과거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각종의 형사소송법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의 검사들이 형사소송법 하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각종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도 검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증거보전 청구니 관련된 내용들도 모두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와 관련된 것들도 전부 검사와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검사의 구속기관에 대한 산입의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면 수사를 할 때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는 거지. 공소청일 땐 그러면 검사의 구속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공소청은 구속기간이라고 할 때 그 구속기간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거잖아요. 수사는 못하고.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 수사로서의 구속이 가능하지만 보안 수사도 아니면 수사를 어떻게 구속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각종의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과 구속기간의 연장제도, 각종의 영장 청구와 관련된 내용들, 형소법의 기본 원리가 쭉 정리되어 있는 각종의 조항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각종의 지금 증거법에 검사가 수사해서
작성한 문서들에 대한 증거 능력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청법 없애고 이제 검사는 수사 안 한다며. 그럼 검찰과 관련된 증거들은 거의 없다는 건데, 그럼 그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형사법의 증거법은 어떻게 다 바꿀 것이고,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형사법을 제대로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의 특별법, 검찰청법은 폐지한다, 공소청을 만든다, 그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 만든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면은 형사법은 저절로 다 통일이 되는 건가요? 저는 이게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오늘 좀 열을 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형사법을 망쳐놓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우리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겠느냐는 거죠.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검찰을 개혁하는 건 좋아요. 검찰을 개혁해야죠. 그리고 검찰이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가 중복되지 않고 별건의 수사를 마구 확대해가지고 인권을 침해하는 거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청의 기능이 점점 인권을 보호하는 중심으로 검찰의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 시험을 통해서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게 주어진 임무는 객관 의무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경찰의 수사나 각종의 수사를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역할에 방점을 뒀어야 되는데 지난 시절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바꾸고 또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건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검사가 경찰을 통제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경찰이 검사를 통제할 수 있는 그 시스템 하에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의 보호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화롭게 규정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 시점에 단순히 공소청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청 만들고 또 새로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 공수처 아셨잖아요. 공수처와 똑같다는 거죠. 공소청이라고 하는 거 만드는 거, 뭐 중대범죄수사청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동안 우리 사법 시스템은 정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혼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고려와 이런 것이 없이 단순히 내가 검찰청을 없애야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지금 형사법 전체를 손대지 않고 부분적으로 특별법을 만들고 법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규탄을 하는 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민주당이 또 이번 여권에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정말 진정한 검찰개혁인지를 꼭 꼼꼼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국민들과 직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권익과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그 내용을 보시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과연 내 말이 정말 맞는 것인지,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정말 확인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원래 맘먹고 강의를 하려고 시작을 했으면 이런 내용 가지고 1시간도 더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잡한 내용들까지 아시고 싶지는 않으실 거기 때문에 핵심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뉴스에서도 계속 검찰개혁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을 텐데 그런 내용을 보실 때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철 변호사였습니다.